자, 이제 이 연상 능력, 이런 연상 능력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 책인데요. 홍지파치와 무성권 백학사라는 이 책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연상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된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이렇게 5개인데, 이 5개가 집어넣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동화를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이 왜 이 작업을 하느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연상 동화를 한번 해보게 했어요. 그쵸? 그리고 계속 연상 동화를 몇 차례 더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연상 동화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의식화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무의식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의식으로 올라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이분이 내담자거든요. 이 내담자분이 이제 이 5개의 단어를 가지고서 동화를 쓰라고 했더니 희망의 구슬이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날이었다. 소녀는 젓가락처럼 가는 스키를 타고 엄마 심부름을 가고 있다. 히말라야 근처에 눈 덮인 오지 산맥인 티벳의 차마고도 이곳의 겨울은 몹시도 건조하고 메말라 있다. 선생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여름에도 이곳 티벳의 골짜기에는 물이 없다. 시냇가에는 물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푸석거리는 먼지와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골짜기로 뿌연 먼지를 가르며 나귀의 행렬만이 간간히 있을 뿐이다. 그런 이곳에 올해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다. 몇십 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 소녀는 잘 타지 않던 스키를 꺼내 오랜만에 신어보았다. 유행하는 멋진 것은 아니지만 산악지대에서 타고 다니기 수월하게 만들어진 그야말로 신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소녀는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문명의 혜택을 받은 도시의 사람들이 여행을 오면서 도시의 이야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문명을 접하였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문명 속으로 젖어 들어갔다. 눈 덮인 산들을 보면서 소녀는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도시의 사람들이 말해준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소녀는 갑자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이 궁금하여 엄마 심부름도 잊은 채 멀리, 더 멀리 가고 싶어졌다. 갑자기 가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니까 약간의 흥분과 함께 얼굴에 홍조까지 띠면서 스키를 힘껏 달려 산을 내려갔다. 이 산을 넘어선 이곳에는 소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문명이라는 거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소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쌩쌩쌩 바람을 가르며 쏜살같이 달려내려가던 소녀는 그만 중심을 잃고 기우뚱 옆으로 넘어지면서 대구르르 몇 바퀴를 구르면서 쭉 미끄러져 산등성이 근처에서 겨우 멈출 수 있었다. 다행히도 어디선가 뻗어나온 나뭇가지에 스키가 걸려 겨우 멈출 수 있었던 것이다. 소년이 상상하였던 아름다운 문명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을 들어 장갑을 벗어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다. 일어서면서 눈이 흠뻑 묻은 허리춤을 털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구슬이 잡혔다. 집을 나서기 전 엄마가 추운 날씨에 주머니에서 따뜻하게 보온이 되라고 불가에 달구어 놓았던 구슬이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제 이 연상 동화를 이렇게 이제 쓴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쓴 분이 이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저의 해석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운 겨울날이라는 어떤 문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 나타나는 거는요. 여름에는 따뜻하고 사람들이 활동이 크잖아요. 근데 추운 겨울은 어때요? 차갑고 춥기 때문에 웅크리게 되고 활동이 적어요. 그쵸?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동화 속에서의 어떤 추운 겨울날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차가움, 또 감정으로 치면 얼어붙은 감정,
또는 움츠리고 있는 냉정함. 그래서 이 소년의 어떤 상황이 우리는 몰라요. 동화 속에서의 보면 소년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추운 겨울날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편안하고 따뜻한 상황은 아닌 듯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소년은 추운 겨울처럼 마음이 차갑고 싸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화의 이제 초반부에 보시면은 무엇을 타냐 하면은 스키를 타요. 그쵸? 그런데 스키가 뭐예요? 젓가락처럼 가는 스키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젓가락처럼 가는 스키가 주는 느낌은 아무래도 얇다라는 측면에서 풍성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차가운 겨울날하고 연결되어서 그 젓가락처럼 가는 스키도 무언가 빈약하고 초라함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그 오지와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쵸? 문장 속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이 혹시 있다면 139쪽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이 없으면 앞에 있는 프린트물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오지 산맥인 티벳인 거예요. 그게 차마고도 같은 거 이제 그 보시면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지와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황량한 느낌, 뭐 이런 것이 느껴지죠. 초라하고 황량한 느낌을 더욱 느낄 수 있는 뭐 이제 오지와 골짜기 이제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겨울에 이렇게 오지와 골짜기는 어때요?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이죠. 그죠? 이제 이런 것을 느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의 글 속에는 굉장히 차고 냉정하고 싸늘하고 춥고 그 다음에 여유롭지 못하고 빈약하고 그 다음에 황량한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글에는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를 찾아가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시냇가라는 말을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 시냇가라는 그 단어에 보시면은 왜냐하면 이 골짜기나 이 건조하다 보니까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물이 안 흘러요. 그죠? 그래서 물의 흐름이 없다는 것에서 이 에너지, 이 소년의 그 에너지가 고갈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앞서서 나왔던 초라하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또 뭐예요? 음, 사람들과의 단절된 어떤 상황, 그쵸? 오지에 있다 보니까, 그쵸? 게다가 또 이 소녀는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특히 문명이라는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소년이다. 이거는 이 사람의 상황이, 그죠? 이 동화를 쓴 사람의 어쩌면 상황이 모든 것과 담을 쌓을 만큼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절망이라든가 아니면 좌절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나도 모르게 글이라는 걸로 표출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바로 그 이제 연상동화가 갖고 있는 아주 절묘한 예리한 부분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음, 게다가 또 여기서 또 보세요. 푸석거리는 먼지도 나오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모래밭 이런 것들 그건 역시도 다 연결이 돼요. 막막하고 허망하고 우리가 먼지 뭐 그 우리가 그 사막 같은 데 가면은 막 돌풍이 부를 때 먼지가 푹 날리잖아요. 모래가 날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황량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눈이 왔어요. 그렇게 삭막하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곳에 눈이 왔어요. 눈은 황량하고 메마른 대지를 다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변은 온통 흰 눈뿐인 거예요. 어쩌면은 그 눈이 덮이면은 우리가 눈 온 뒤에 그 마을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쵸? 뭐 다 가리고
하얗게 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 하얀 눈으로. 예, 이제 그러니까 온통 눈뿐이 없어요. 눈이 다 덮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눈이 오게 되면은 눈이 많이 쌓인 날에 느껴보셨나요? 적막하고 고요한 거, 무언가 방음 처리가 된 것 같은 그런 고요함도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함을 느끼는데 어떤 때 따뜻함을 느끼냐면 이렇게 눈은 자체는 차갑지만 우리가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 파고 이렇게 눈을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추위를 어,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눈은 일종의 물이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감싸주는 이제 그런 포근함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물이 이제 얼어서 이제 얼은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색상은 하양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색상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얀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얀색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대체적으로 죽음 혹은 생명, 새로 태어나는 것 이제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양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왜 죽음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죽으면은 뼈가루로 그쵸 재로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뼈의 가루 색상이 하얗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은 이것은 예, 그 죽음과 삶, 이제 같은 어떤 측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은요, 생명. 그죠? 하양은 어떤 면, 아니, 생명보다는 순수함. 그죠? 깨끗하다 표현할 때 하얀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양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정서의 부재, 감정의 부재. 그래서 뭐예요? 뭐, 창백한 얼굴.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같이 씁니다. 그런데 눈이 온통 다 덮고 있어요. 그쵸? 다 덮고 있다라는 건 일종의 뭐예요? 이게 물로 보자면 물로 씻겨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화라는 측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이 덮이기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변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아이한테 황량하고 메마른 대지에 살았던 이 소년한테 이 눈은 새로운 변화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도피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통과 의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한번 무언가를 통과를 거쳐야지만 사람이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통과 의례다라고도 볼 수 있고죠. 그래서 이제 스키를 타고 이제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때요? 얘가 흥분을 하니까 이 소년이 흥분을 하니까 속도를 막 내게 되면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소년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가지에 탁 걸려서 넘어지게 됐어요. 예. 순간 모든 뭐예요? 자신이 환상이 다 깨지는 거죠. 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치?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죠. 예,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무언가를 사오라고 그래서 이걸로 엄마가 맛있는 걸 해주겠지 하면서 막 달려서 시장에 가가지고 무언가를 사가지고 딱 오는데 그 예를 들어 두부를 사가지고 온다. 그러다가 막 달려와가지고 꽉 넘어져서 다 깨지는 이제 그런 경우처럼 이제 우리의 환상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겨우 이제 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이 소년을 구해준 나무가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면은 그게, 아주, 뭐랄까, 노련한 사람이어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나무가지가 딱 있음으로 해서 정지시켜주는 거죠. 이 나무가지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어떤 힘이다. 라는 거죠.